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네, 보니까 지금 보면 어제 오늘 이 신문을 갖다가 살짝 달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국 차기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조국 차기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청기누설했나요, 갑자기? 자, 뭐 우리 저 김영광 실장 보면 언론사 기자 조선일보 기자 생활 20년 하셨습니다만 통상 예전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어떤 개각을 앞두고 몇몇 사람들을 갖다 슬쩍슬쩍 언론에 띄워보는 경우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 띄워보고 뭐 예를 들어서 세간의 평이 좋지 않다 하면 뭐 없는 것으로 접어두고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요. 네. 그냥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네. 가장 적대적인 언론인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톱으로 조국 그렇죠. 법무장관 검토를 예, 썼다는 거.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도 좀 흘러가지고 네. 전반적인 반응을 보겠다는 그런 네.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그 개각이 7월 달이라는 거예요. 7월이면 아직 뭐 아니 그 며칠 G20 돼야 되고 뭐 남은 거 있는데 뭐 국무총리 얘기도 안 하고 조국만 하나 네. 딱 끼어서 예. 흘렸다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또 뭐 조선일보가 이렇게 일면톱에 법무장관 검토하고 뭐 즉패설에게 음모고 뭐 우리를 흔들기 위한 뭐 이랬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재밌죠.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보면 조선일보가 이제 일면 단독으로 네. 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다른 언론들이 갖다가 벌떼같이 이제 청와대를 두들겨 이 달지 않고. 네, 그럴 때 통상 그러면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든지 네거티브가 됐던 뭐 그런 적 없다든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로 사실상 긍정하는 듯한 뭐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 하는 부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순은 계속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 지금 조국 민정수석 2년 몇 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은 그 의미는 당초 당에서 얘기했던 것이 조국을 내년에 부산에 출마시켜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 부산 출마설은 물 건너간 것 같고 한다면은 그러네요. 그렇죠. 7월에 뭐 하고서 뭐 또 10월에 내년 1월에 뭐 그만둬야 되는데 1월에? 뭐 그거는 물 건너가는 것 같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인 조국을 자기의 황태자로 뭐 책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87년 이후, 네. 그러니까 늘 87체제, 87체제 네. 이후에서 예. 입각, 네. 국무총리든 장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 그 다음 후계 구도에 편입하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함으로 해서 네. 뭐 대통령 자리에 간 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잘 안 알려지면 MB 대통령도 네. 박근혜라는 그 확정적인 이미 그 사실상 확정된 시드 1번 배정받은 박근혜가 있는 상황에서도 네. 자 김태호 경남지사하고 있는 연부역 강한 40대였죠 그때는 40대에 경남 김태호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국무총리 임명하려 했죠. 임명하러 했다가 뭐 하여간 푸닥거리를 좀 하다가 이제 본인이 접었고 그 다음에는 또 정운찬 국무총리를 집어넣어서 네. 했고 네. 또 크게 넓은 범위로 보면 안철수까지도 그렇죠. MB 정권 하에서 뭐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포스코 뭐 사회이사 이사회 의장하고 함으로 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뭐 TV에 나와서 뭐 그런 소문들이 강력히 막 나오고 견제가 되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래서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그 조국을 네. 자신의 후계 구도의 가장 중요한 선발 주자로 띄우겠다는 마음을 이미 굳힌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양정철이라는 인물을 갖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보 정태수 회장 비서. 저 그리고 보니까 그렇네요. 자 여러분 참고로 양정철 씨는 보면 옛날 언론 노보라고 있습니다. 언론 노보 기자 하다가 그 다음에 한보의 그 정태수 회장의 흔한 얘기로 가방 비서 뭐 일본 말로 이제 가방 모찌라 합니다만 가방 모찌 수행 비서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양정철이 보면 문재인과 함께 히말라야 산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2016년에 광흥창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약간 저 이자 자리에 물러선 가운데 임종석 당시 서울시 부시장을 갖다 데려오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임종석이 휘둘렀죠. 그렇죠. 그다음 연초에 이제 임종석이 그만두고 양정철이 롤백을 했습니다. 양정철이 롤백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최근에도 보면 저 서훈 국정원장 만났죠. 지방자치단체장들 민주당 만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보면 지금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조국을 갖다가 내년 부산 출마가 아니라 어떤 입각을 시킴으로써 그 후계 구도를 탄탄히 하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네. 제가 한번 지난번에 홍태수 TV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노무현 재단에 출범했죠. 그 다음에 그해 9월인가 10월에 노무현 재단에 출범할 때 그때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른바 이게 상임 의장급이 누구냐니까 한명숙, 뭐 이해찬, 거기다가 문재인, 거기다 조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제 보면 일을 갖다 도맡아 하는 사무총장 역할을 했던 게 양정철이고 그 여러 명 이제 공동 대표 중에서 상근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그 캠프에 조국은 선골 중에 선골이네요. 아유 완벽한 그런데 선골. 양정철이 네. 그 뭐 김어준이 네. 뭐 유시민이 이런 친구들이 네. 광화문에서 뭐 토크쇼 비슷하게 하면서 네네. 뭐 유시민 네가 이제 뭐 저 대통령 해야지 그러고 할 때는 좀 장난스럽게 느껴지는데 네. 이거는 조국은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거 보면 유시민 저 선생은 자신의 가벼움 때문에 자신의 발이 잡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물론 여기서 조국 얘기가 살짝 살짝 가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유시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도 이미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그경에 2006년경에 이미 장관을 시켰어요. 그렇죠. 복직장관 했습니다. 시켰죠. 간단한 사람은 아니다.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무현이 가장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유시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시민을 갖다가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그건 노무현 때 이야기고 지금 문재인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달라요. 그게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황태자의 책봉을 위해서 이런 후계 구도를 갖다 정하는 과정에서 조국을 갖다가 앉혔다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우파하고 달리 좌파들은 그런 걸 참 잘합니다. 그게 인재를 키운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인재를 키운다는데 네. 사실 저 MB 정부 때 저 홍준표 저 대표가 네. 그 법무장관 시켜달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네. 그런 거라도 한번 시켜줬으면 지금의 홍준표는 아닐 텐데. 글쎄 말이에요.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국무회의 참여하고 네네. 다 뭐 토론도 하고 하면 달라졌을 텐데 저 MB 박근혜 두 정권이 진짜 네. 너무 사람 안 키운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앞서서 좌파 아까 DJ 때는 노무현을 갖다 예를 드셨고 그때 노무현을 해수부 장관 시키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자기의 비서실장했던 김중건을 갖다가 당 대표를 시키면서 후계 구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그보다 더 명확했던 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2003년에 집권합니다만 2004년 총선에서 이기자마자 정동영, 김근태, 정동채 뭐 어차피 들러리입니다만은 정동영, 김근태를 입각시킨 거죠. 입각시켜서 한 그렇죠. 사람은 통일부,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해갖고 키웁니다. 네. 키우고 당의장도 맡기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자기의 어떤 뜻에 안 맞으니까 2006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자기 비서 출신인 그 당시 민정수석 출신인 문재인을 민정수석인 문재인을 법무부 장관에 또 자기의 정책실장인 김병준을 갖다가 그 당시 부총리에 그 당시 심으려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좌절됐죠. 둘 다 2006년 저 경우에는 네. 저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지금 똑같은 케이스로는 조국 케이스로는 문재인 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네.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 라면서 그 브레이크를 걸어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떻게 보면 참모 비서를 어떻게 바로 장관에 입각시킬 수 있냐. 그건 사실 뭐냐니까 김근태 당시 당 의장으로서는 본인이 뜻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견제한 거죠. 견제한 겁니다. 조국도 당내 견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강력한 견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그야말로 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수도권 전체에서 지역구 의원은 다 한 명도 안 나왔을 때예요. 지방의원이긴 합니다만은 비례대표만 5명 됐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던 겁니다. 강력히 반발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민정수석을 갖다 법무부 장관 보내는 건 이미 포기해 버렸고 김병준은 임명을 했으나 중도에 청문회에서 걸렸죠. 근데 아까 그래도 청문회도 네. 당에서 세게 백업하면 뭐 싸워볼 만한 일인 건데 당에서 오히려 발을 쭉 빼니까 당에서 오히려 조졌거든요. 뭐 그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우파 정권의 후계 구도도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후계 후자도 못 나오겠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네.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
박근혜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태호나 정운찬이나 뭐 안철수나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오늘날 그야말로 무인지경으로 좌파들한테 우롱당하고 농락당하는 형국을 만들었죠. 이제 MB 대통령은 이제 특임 장관인 정무장관을 신설했다는 점에서는 네. 정무적으로 뭐 좀 빨리 해보려고 그러겠지만 네. 본인이 기본이 현대건설 회장 비즈니스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당내 비주류인 박근혜 반대로 세종시 수송안을 관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박근혜하고 잘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친위 세력, 네. 자신의 후계 구도를 확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박근혜한테 밀려가지고 줄줄줄 밀려서 두 정권이 한꺼번에 무너진 그런 이제 비극. 근데 갑자기 제가 싹 웃는 이유 아시죠? 싹 웃는 이유. 네. 2010년에 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실 그 당시에 뭐 이광재도 살아나고 안희정도 살아나고 그랬던 그 무렵에 MB로 봐서는 그때 5.23 조치 이후에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 6월 지방선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갖고 들이 박아버리죠. 그렇죠. 6월달에.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완벽하게 좀 갈라서려는데 그 봉합한 사람이 당사자 아니에요? 뭐 지나간 일입니다. 야, 잠깐 그렇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제가 보았을 땐 조국 민정수석이 조만간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운을 떼었을 때부터는 조만간 아마 G20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간 다음에는 바로 아마 7월 때면은 그 예정대로 조선일보 예정대로 이 보도한 대로 조국 수석을 갖다가 법무장관으로 넣는 것을 핵으로 하는 네. 개각이 있을 거예요. 자 조국이 넘어야 될 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네. 야당은 네. 이제 권재진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니들이 권재진 민정수석이 네. 이명박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간다고 할 때 네, 네. 니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냐. 네, 네. 대통령의 직권이 공정한 법 집행해야 될 법무장관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놓고 네. 절대 안 된다는 일을 왜 하냐 그러는데 네.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청문회 통과하고 해서 법무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조국을 뭐 민정수석이 법무장관만 안 된다는 그 전례 가지고서 조국의 발목을 잡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권재진 장관도 그 총선 한 10개월 정도, 총선 한 6개월 정도 앞둔 비슷하네. 비슷한 거죠. 예, 지금하고 예. 비슷한 시기에 예. 왔기 때문에 네. 야 대통령 그 측근이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가면 선거 공정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자유한국당이 세게 좀 시비를 걸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2006년에 그런 식으로 당내 반대 때문에 당내 반대 때문에 결국 법무장관의 꿈을 못 이루었습니다만은 당시 MB 때는 민정수석이었던 근데 권재진 민정수석은 그냥 조국 수석 같이 백면서생의 교수 출신으로 민정수석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권재진 케이스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네. 권재진과 조국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권재진 씨는 검찰에서 모든 주요 조직을 다 거치고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검찰 안팎에서 이 사람 무슨 법무장관 자격이 안 된다 자격 시비가 없었습니다. 예. 조국은 백면서생이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선생하다가 이제 와서 한 그거밖에 없는 거. 두 번째로는 네. 권재진 씨는 민정수석 하면서 단 한 번은 과하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단 한 번도 언론에 이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굉장히 품성이 조용하시고 네. 공정한 분이니까 네. 그 두 개에서 조국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안 그래도 이제 찾아봤더니 권재진 씨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가기 전에 서울 북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그 다음에 대구지검장, 대구 고검장. 그러니까 대구 고검장이면 그야말로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나 장관 갈 그 티오거든요. 그럼요. 거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왔다가 2년 만에 법무장관 나갔으니까 사실 이 사람 캐리어 갖고 누가 검찰 내외에서 시비할 씹을 사람 아무도 없었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민정수석 2년 지나면서 큰 잡음이 없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조국 수석은 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 첫 번째 조각 때부터 인사 검증 실패가 무릇 기하며 그렇죠. 그다음에 기억나세요? 김태우 씨라고 혹시? 그렇죠. 지난해 연말 환경부 장관 다음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 기억 안 나세요? 6개월 지나다 까맣게 잊으셨죠? 그렇죠. 자, 본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이런 본인이 굉장히 많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인사청문회 등에서 또 조국 수석도 재산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뭐랄까 한 번쯤 걸러지고 그것이 굉장히 호되게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검찰 내부의 반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지금 이른바 검찰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검찰개혁 뭐 추진하라고 뭐 사법부개혁, 검찰개혁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뭐 적폐청산하면서도 쌓은 자신의 그 뒷관인데 사실 이거 갈 수 있느냐, 관문을 통과는 못하느냐는 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 이런 저항들, 네. 저 국민 감정상에 네. 적폐청산 주도하고 그 검찰 내부의 반발, 권력 내부의 반발, 당의 반발, 예. 이걸 그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 있느냐 한번 보시죠. 뭐 이게 지금은 뭐 도상에서 훈련상으로 뭐 해본 뭐 네. 야 권재진이도 갔어, 뭐 강금실이도 시켰는데 내부에서 이제 참모들 회의를 할 테지만 네. 이게 정식으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가고 난 뒤에 청문회 가기 전까지의 네. 그 국민들의 반발, 검찰의 반발, 네. 권력 내부의 반발, 뭐 이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죠. 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무릅쓸 수 있느냐. 네. MB 때도 네. 정동기 씨, 민정수석에도 정동기 씨를 저 감사원장 임명하는 건 당내 반발 때문에 그것도 접었단 말이에요. 그 기억납니다. 정동기 씨도 보면 굉장히 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신망이 두터운 그렇죠.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권 내부죠. 여권 내부에서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쪽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바로 감사원장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보면은 내부에서 반대를 했고 그걸 갖다 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대통령도 못 넘죠. 예. 대통령도 못 넘는 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을 지금 군 형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네. 뭐 저 기소는 안 되더라도 수사나 하자고 지금 네. 고소고발을 하는 마당에 네. 이 그 측근 여기에 다 이제 연루돼서 청와대에서 지금 그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을 네. 지금 다시 해가지고 법무장관으로 해서 윤석열하고 합쳐가지고서 국민적 의혹을 뭐 몸 육탄으로 방어한다 이런 걸 국민 정서가 용서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2,200명 검사들이 검사들 대부분이 조국 수석을 갖다가 자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으로 내심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몇몇 정치 검사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네. 한번 시험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전 거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저 김영광 실장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얼마 전에 5월 그때가 며칠이든가 5월 23일이었 5월 18일이군요. 5월 18일 날이었죠. 그 당시 양정철이가 뭐 김어준이하고 유시민이하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톡 콘서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유시민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TK의 유시민, 또 PK의 조국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미 문재인 정권 2년 전 동안 나름대로 차고기 아래서 실력을 키우고 밑에 기반을 다져온 호남 인맥으로 다져온 임종석이나 이낙연 또 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당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낙연 총리가 과연 그러면 또 이 이낙연을 바라보는 또 뭐 예를 들면 이해찬이라든가 또 당내 여러 그 중진 의원들 당의 기류 과연 조국 황태자를 갖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열음이 들릴 수도 있겠네. 네. 곧.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아까 우리 김영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내년 총선과 2년 후에 있을 대선까지를 갖다 보는데 과연 어떤 행보를 걸을지 또 이것이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파열음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말기같이 의원들이 다 튀어나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과연 임명 가능할 것인지 관전 포인트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